안녕하세요. KWMA 코로나 19 이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관계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생 선교사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CC에서 해외 선교 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장생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문성주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한국 세계유학생 선교협의회 대표 문성주 목사입니다. 네, 우리 김태균 선교사님. 네, 아프리카 11년차 자비랑 선교사이고요. 사회적 기업이랑 NGO, 그 다음에 적정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최호영 간사님도 출연자 입장에서 또.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 선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호영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KWM의 미래 한국 선교 개발 센터장으로 있고요. 오늘 저도 진행을 하지만 또 단기 선교 이 비전 트립에 대해서 또 같이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는 요 용어가 이제 뭐 옛날에 또 아프간 사태 이후에 뭐 비전 트립으로 바뀌고 뭐 선교 현장 여행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은 그냥 뭐 용어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편하게 뭐 단체에서 쓰셨던 대로 뭐 단기 선교라고 하셔도 좋고 비전 트립이라고 해도 좋고 뭐 선교 여행이라고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그 CCC의 우리 김장생 선교사님은 CCC는 지난 시간에 좀 어떤 단기 선교 사역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CC는 1987년에 처음 단기 선교를 21명이 홍콩으로 가면서 시작이 돼서 1990년에 마닐라로 2,800명 뉴라이프 2000 프로젝트 참여를 하면서 이제 단기 선교 붐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도 매년 평균 2,000명 정도, 작년은 2,480명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0명 정도씩 보내다가 올해는 겨울에 저희가 몇백 명 나갔다 오고 그리고는 이제 여름은 사상 최초로 빵 코로나 빵 터졌습니다. 원래 이 CCC의 어떤 단기 선교가 이제 굉장히 한국 교회 트렌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이게 뭐 1년짜리 프로그램 스틴트라든지 또 이렇게 A6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좀 더 발전이 됐는데 여기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전체 8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큰 틀에서 보면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미션 트립이라고 하는 2, 3주 정도 여름 겨울 방학 때 나갔던 또 단기 선교가 있고요. 요거는 한 매년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그 히위고라고 하는 비전 트립 프로그램을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지금 2기까지 갔다 오고 3기가 못 가서 국내 프로젝트로 전환을 했는데 비전 트립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나가는 학생들이 그 장기 선교사와 같이 사역하는 스팅트 숏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단기 프로젝트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 개척을 위해서 저희가 리크루트해서 훈련시켜서 해외에서 캠퍼스 개척을 하는 그 A6 프로젝트라고 하는 요 팀들이 매년 100명 정도 저희가 나가는데 요 팀들이 지난 2010년부터 사역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좀 전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단기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이고 저희는 뭐 주로 하는 것들이 단기 선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우리 김철균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를 꽤 많이 다녔었죠? 얼마나 다녔나요? 지금 나라를 30개국 정도 30개국 다녔었죠. 많은 단기 선교팀이나 뭐 청년팀, 뭐 코이카팀 많이 받으셨죠? 네. 예. 그거 한번 어땠는지 한번 아프리카에서. 네. 일단 단기 선교로 정식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또 오시면은 많은 경우 프로그램들이 간단한 위디오 처치, 그 다음에 긴급 구호 전달하고
그러거나 혹은 이제 대개 퍼포먼스 위주로 공연 위주, 뭐 태권도가 되거나 춤이 되거나 뭐 어떤 분들은 조금 인형극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들을 또 많이 준비해 오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먼데 교회 팀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 뭐 코이카나 이런 팀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매년 탄자니아만 해도 한 3,000여 명 정도가 들어오세요. 근데 그 중에 제 생각에 한 1,000분 정도가 이 선교와 관련돼서 오십니다. 단기로 방문하시는데 한 NGO와 선교팀이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팀들이 오고. 네, 맞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단은 이 단기 선교나 비전 트립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비전 선교단은 전 세계에 있는 비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초교파적인 해외 선교 기관으로서 성경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프론티어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코자 선교 훈련 그리고 동원 그리고 파송을 하는 교회 개척 선교 공동체. 저희 비전 선교단에서는 단기 선교 사역을 나가기 전에 약 10주차간 훈련을. 네, 훈련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 그 훈련 과정 안에는 18개 민족으로 나가는 민족 팀이 있고 그리고 약 180여 명의 훈련생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훈련생들을 또 뒤에서 중보해 주시는 약 2,200명 정도의 중보의 기도 후원자들과 함께 민족 중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파송 예배 그리고 다녀와서는 보고 영상과 보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훈련 과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이제 2번 여름에는 네, 여름과 겨울에 2번 저희가 한 14일여간 14일. 네, 이렇게 선교 일정으로 저희는 선교 현장 적용 훈련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14일도 있고 아까 시즌은 뭐 1년도 있었고 더 짧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또 유학생들도 많고 이주민들도 많은데 우리 몽선조 목사님은 네. 좀 요 단기 선교 관련해서 네. 유학생이나 외국인들 어떤지 한번 좀 이주민들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합동 측 GM에서 그 이주민 선교 훈련을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만들어서 한 200명 정도 훈련을 전국적으로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시켜 보니까 가장 이제 필요한 게 현장 실습이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약 300만 명의 이주민들이 와 있는데 유학생 17만 명 와 있고 또 캠퍼스마다 다 뭐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씩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교 현장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교육을 해보니까 특별히 제가 지금 교회 개척 사역하고 있는 그 글로벌 비전교회 같은 경우는 요 근래 5군데 다문화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인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리더십들이 같이 이 비전을 공유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태국 교회도 가보고 캄보디아 교회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문화 교회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현장 실습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학생들 우리가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했고 또 실제 학생들을 제가 서울대학교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지금 뭐 많게는 한 123개국에 2,000명 넘게 유학생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학당 가서 어느 나라 사람이 왔는지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보고 그러니까 막 감동이 되잖아요. 학생들 만나고 학생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대담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이 오면서 이게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클래스룸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하루 동안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던 게 제가 굉장히 많이 학생들도 그렇게 좀 반응이 피드백이 왔고 그래서 이제 선교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느 교회에 얼마 전에 이제 청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 통화했어요. 우리 교회 좀 보내달라 단기 선교를 팀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셧다운 됐으니까 우리 다 해외 다 취소됐다. 근데 국내는 지금 너무 필요하거든요. 서울대학교 요즘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숙소도 좋은 거 다 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괜찮아요. 한 4-5명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쪽에 오면은 서울대학교 전도하고 같이 먹고 자고
또 선교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했던 그 노하우를 전수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유학을 형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녁에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좋죠. 그래서 그렇지만 전 세계 100개국 이상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완전히 선교 현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전략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당회나 선교 회의를 하면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 솔직히. 그렇죠. 전부 다 해외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너무 좋겠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선교 현장 똑같아요. 네네네. 너무 지금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쪽에는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그 유학생들을 네. 대상으로 네. 한국의 교회 청년들이 가서 그렇죠. 전도하는 네네네. 그런 네네. 형태의 네, 단기선교를 그 정말로 똑같이 해외처럼 이제 숙소 잡아가지고 집에 가지 말고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도가 있으니까 네.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침에 경건회하고 또 아침에 훈련시켜가지고 학생들 어떻게 만나주는지 어떻게 컨택트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다 그 스킬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학생들 만나고 훈련 저녁에 또 초대도 하고 식사 초대도 하고 뭐 그거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다. 네.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 여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가 다 막히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다가 찾은 것이 이제 이주민 사역하고 유학생 사역.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단기 선교 진행하고 있고요. 전에 이제 길이 열렸을 때는 중국 유학생들 전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 실제로 단기 선교에 참여를 시키는 그래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통역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그 대만 선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유학생들도 사실은 단기 선교에 많이 참여를 오히려 했었어요. 길들이 많이 막혀서 조금 아쉬운데 국내 단기 선교는 굉장히 좋은 그 유학생들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날 사실 나이지리아 학생이 왔거든요. 나이지리아 학생하고 가나 학생하고 왔는데 서울대학교는 뭐냐면 ISO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세계적인 사단법인인데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 각 학교마다 그게 있습니다. 그 회장단 2명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나, 하나는 나이지리아 친구. 제가 이제 사실 그 전 회장이 이제 며칠 전에 가나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학생들하고 같이 센터들 같이 갔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아이디를 내라고 그러니까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그러니까 1년 스케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 중간고사 끝나고 리프레시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비데이 만들자. 그 다음에 뮤직데이 만들자. 자기들 스케줄 다 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 청년들하고 같이 하면 너무 좋겠다. 한국 청년들하고 하면은 글로벌 지수 높이고 언어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정말 실질적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은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자기 아이들 제시하고 펀딩까지 이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걸까? 이게 다 머리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같이 하나 청정한 나이지리아 학생이 사이프러스에서 10년 동안 있다 왔어요. 10년 동안 유학생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다 보고 왔어요. 자기 아이디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을 세어링 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뛰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센터를 지금 준비하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언어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학생하고 아프리카 공동체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들도 일부 예배도 하고 있지만 2부 예배 준비하고 있거든요. 1부는 한국인, 2부는 좀 유학생 중심으로 그걸 같이 이제 컨셉에도 같이 하고 해서 자기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이제 제 목표거든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실제로 이게 한국에서 유학했던 학생들이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각각 그 나라별로 조직한 단체들이 있어요. 유학생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지 선교사님들이 교육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교육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현지에 기독교 영향력 있는 리더를 키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국까지 유학을 왔다면 이분들은 자국에 돌아갔을 때 반드시 리더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키워줘야 되는데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어떤 한 분의 케이스는 한국에서 사실은 좋은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차별도 좋고. 그래서 지금은 탄자니아의 중요한 대학에 의과 대학의 과장이신데 한국 프로젝트를 조금 공부하세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 왔던 좋은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우호적이 됩니다. 근데 좋은 경험들이 되게 그 한국에서의 교회들의 서포트를 그 경험들이 가장 중요한 경험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실 겁니다. 그 이제 단기 선교는 이제 가장 이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게 현지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갖거나 접촉점이 있을 때가 제일 좋았었어요. 저번에 비전 선교단에서 그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해외를 못 나가니까 뭐 이렇게 뭐 중동의 어느 나라를 가상현실로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체험학습하는 뭐 코로나 시대 때 뭘 하나 한 걸 제가 봤는데 그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CTS에서도 저희 공동체로 촬영 오실 만큼 관심을 보이셨던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저희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이 제한된 이 현실에서 타협할 수 없다. 현지로 갈 수 없다면 국내에서 그 현장을 한번 모사해보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 공동체에서 지금 하우스 워십으로 매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거든요. 네, 그 예배 때에 이제 공동체를 현지인 가정처럼 이제 꾸민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현지인들이 입고 있는 민족 의상, 전통 의상을 입고 또 뭐 음식은 현지인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해줬던 음식을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현지에서 받았던 선물들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그렇게 이렇게 꾸몄어요. 뭐 신발이라든지 의상들로 꾸며서 그것들을 초대자들 분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거죠. 의상도 입어보시고 현지 음식 직접 이제 드셔보시기도 하고 차나 커피도 다 드셔보시고 하면서 저희가 기념 사진도 찍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 만족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가까울 수 있다면 나도 언젠가 한 번쯤 꼭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정도로 도리어 현장이 너무 먼 곳이고 이렇게 선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폭넓어지고 더 이렇게 경험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경험하게 됐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일 좀 직격탄을 받은 업체는 이제 여행업체거든요. 여행사들 다 문 닫고 또 항공사들 계속 줄줄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제 단기 선교 팀도 어쨌든 많이 못 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전후로 이제 코로나로 단기 선교 팀이 어떻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지 또 단체 또 리더들이시고 또 현장의 경험자들인데 코로나의 영향에 단기 선교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CCC부터 한번 네, 전 일단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해외 자체를 못 나가기 때문에 단기 선교에 코로나가 미친 임팩트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사실 단기 선교가 안 되면 스팅트라든지 이제 중기 또 장기 선교 헌신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그 1차 선교 그 동원의 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조금 몇 년을 내다보면 이게 선교사 감소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좀 부정적인 영향은 아마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단기 선교를 못 가니까 현지 팀들은 그럼 우리가 국내에서 하자. 대만 같은 경우도 국내 단기 선교가 활성화되는 그 나라 자체적으로. 그 나라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이 아주 많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저도 굉장히 그 열정에 그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그 하반기에 스팅트 지원자들이 평균 한 5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27명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난주까지 훈련을 진행하고 이제 다음 주에 추가 훈련을 보충 훈련을 좀 하는데 이런 와중에도 선교를 하겠다고 지원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석을 발견한 느낌? 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이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헌신된 지체들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임팩트는 너무너무 크죠. 코로나 때문에 좀 망했어요. 그 말이 절로 나오고 싶은데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또 다른 영역에서는 좋은 점들이 보인다 하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뭐 아까 GMS 합동축 교단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뭐 교회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예 막 그냥 뭐 존재론적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단기 선교까지 얘기할 경황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지 한번 교회들 얘기를 좀. 교회 사실 생존의 위기에 와 있죠.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대부분 제가 많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숫자가 일단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체질화됐잖아요. 그렇죠. 5개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 가는 게 습관화가 되고 사실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대처하지 못한 게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그니까 그래서 이 단기 선교는 이야기했듯이 지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이제 사실 국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전도를 나가거든요.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매주 전도 나가는데 재미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우리 서울대 유학생 자녀들 지금 몽골에서 온 사람, 몽골인들, 우즈벡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연구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금세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집안도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요즘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잘 모이고, 또 전문 팀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하니까 우리 하니까 우리 쪽에 와요. 예배도 다른 데는 다 오프라인이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데 우리는 오프라인 계속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오히려 부흥이에요, 지금. 오히려 우리 교회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참 온라인도 중요한데 오프라인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뭐 거의 검증된 결과죠, 사실은. 그래서 좀 사고를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요. 우리 김태균 선교사님이 이제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이제 많은 팀들이 오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현장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팀이 못 오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 현장에서 그래도 매년 와서 좀 이렇게 공연도 해주고 뭐 선물도 좀 주고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갔는데 이게 다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나 현지에 있는 아프리카 친구들 마음은 어떤지 좀 한번. 일단 이 코로나가 빚어진 선교 현장에서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인들 싫어합니다 이제. 그렇지 맞아 이제. 맞아. 그리고 예전에는 좀 다른 게 우리를 놀리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놀립니다. 혹은 괜히 이게 쿨럭쿨럭 심한 척을 하면서 굉장히 좀 혐오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고요. 또 선교 현장에서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있으십니다. 이런 게 또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임팩트 있게 오시면 선교 현장이 어쨌거나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 올라오는데 그런 모멘텀이 없는 거죠. 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도 또 많이 가져와 주세요. 이것은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끊기고 있고 또 실제로 한국 교회에 아무래도 헌금의 양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선교지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것이 좀 안타깝고 다만 좀 기대하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을 기대하냐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금 각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영상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번역만 하면
현지에서 쓰일 굉장한 자료들이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기대감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호영 강사님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래도 젊을 때 한번 나가보려고 이렇게 꿈꿨다가 이렇게 상담 받아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 1년 동안 못 나갈지 내년도 못 나갈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외로 가는 게 어려워지는 청년들이 이제 조금 상담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 거가 제가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청년들? 청년들은 글쎄요, 제가 청년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네. 코로나 금방 종식되어져서 뭐 내년쯤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좀 낙관적으로?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렇지만 뭐 제한된 현실인 거는 맞으니까요. 근데 이제 선교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이제 줄 수 있는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 국내 단기 선교라든지 또 저희 선교 단체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경험들도 주보자들과 같이 나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고무적인 거는 갈 수 없기에 더 기도가 깊어지고 진짜 열망하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만났던 영혼들을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맞구나라는 거에 같이 동의하면서 더 예배나 그런 기도가 굉장히 심도 있게 더 깊이 들어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단기 선교를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한국의 단기 선교팀의 특색이 뭐냐면 이게 좀 언어를 빨리 못 하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우리 한국은 좀 이렇게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냥 퍼포먼스나 눈에 보여지는 이렇게 사역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우리가 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서도 이제 이런 줌이나 또 인터넷 방송들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들의 기술들을 좀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어떤 콘텐츠라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좋을지 이런 것 좀 이렇게 알면 좋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 온 팀들이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라고 하는 팬들도 사실은 한국에 안 와도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해갖고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되는 비전 트립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20, 30대 청년들 젊은 층이 단기 선교에서 할 일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영상이나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를 좀 지원도 해주고 또 현지의 방송이나 이런 우리 한류잖아요, 한류 이런 방송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CCC에서 랜선 비전 트립 한다고 제가 단기 선교팀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사실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7개월 됐군요. 이 7개월 만에 세상이 다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몇 달은 준비 못한 채로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하고 있었던 몇 달이었다면 그 뒤에 몇 달은 저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맞는 첫 번째 단기 선교.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렇게 하면 돼라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보자. 네, 그런 취지로 지금 대구에서 18개 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4개 팀, 강릉, 대전, 춘천 이런 팀들이 이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런 팀들이 단기 선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단기 선교, 랜선 단기 선교, 또 온라인 단기 선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정답은 없지만 각 지구마다 어프로치도 좀 달라요. 어떤 지구는 예를 들면 키르기즈스탄하고 한국하고 그쪽 학생들 중에 한국어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컨택하고
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형태로 친구 사귀기를 진행하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는 현재 대부분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CC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구 사귀기를 해도 현지 CC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만 갖고 있는 어떤 좀 장점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현지 CC와 같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열매가 생기면 현지 CC로 연결해주는 이런 전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요. 한국어 교실 우리 오픈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는 이름이 뭐고 어느 학교고 뭐 나는 종교가 뭐고 이런 걸 다 인디케이트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줌이나 이런 SNS, 왓츠앱이나 SNS로 모아서 소통하면서 그 중에 준비되고 마음이 열린 영적인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A6 같은 경우는 캠퍼스 개척을 해오다가 지금 다 막힌 상태라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캠퍼스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2주 딱 됐어요. 6주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1명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7명 요 분들이 이제 팀을 만들었어요. 팀을 만들어서 우루과이 여기는 아직 CCC가 국제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캠퍼스 사역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우루과이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 2주 만에 지금 15명이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복음적인 대화를 시작했고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중에 흥미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팔로우하고 또 훈련하는 그 단계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는 단계를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대면에서 할 수는 없더라도 앞으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빠르면 뭐 아까 1년 얘기하셨는데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아마 2, 3년은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직 뭐 코로나가 피크를 안 찍었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이 팬데믹 상황은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단기 선교는 2, 3년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봤을 때는 우리가 2, 3년 동안 못 볼 텐데 그렇다고 이 선교를 멈출 수는 없다. 네, 우리 환경은 변했지만 우리의 사명은 여전하지 않냐. 그러면 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창의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랜선 단기 선교, 온라인 단기 선교, 또 저희도 이제 국내에 있는 유학생 단기 선교, 이주민 단기 선교, 또 북한 사역을 위한 단기 선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죠? 휴전선 거기 방문하는 그 프로젝트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여름 단기 선교 100팀 정도 이렇게 출국을 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25개 정도 팀, 이 정도 3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어든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좋은 모델이 또 나오면 겨울 또 여름 계속 온라인을 통한 단기 선교를 트라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의 장점이 굳이 방학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렇죠. 네네. 평소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름 겨울에 하던 단기 선교를 1년 내내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또 가능성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장의 필요를 우리가 또 돕는 부분을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던 단기 선교를 새롭게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현장에서 필요는 이제 그러면은 뭐 옛날에 가서 뭐 공연해주고 뭐 이렇게 좀 음식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관점에서 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뭐 정규 교육이 아예 다 무너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김철균 선교사님이 이제 많이 경험했던 적정 교육,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거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없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떤 기본적인 어떤 IT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제공해주고 맛배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라 어쩌면 우리 향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어떤지 한번 적정 교육이나 적정 기술 이게 단기의 선교에 어떻게 접목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적정 교육 혹은 적정 기술은 이제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역에 그쪽에 맞는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기술들, 좀 단순한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현지에 되게 도움이 되어서 현지의 필요에 맞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기 프로그램들, 단기 선교의 프로그램들은 대개는 한국에서 사성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아이디어를 열심히 짜내서 프로그램을 짜내서 현지에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향후의 방식은 현지 지역사회의 필요를 가지고 또 각 교회에 보면 이제 대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NGO나 국제기구 등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이 역량을 가지고 간단한 기술 교육을 한다든가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서울대 글로벌 솔라 봉사단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은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하지만 실제로 이 봉사단을 만드신 분은 거기 안성훈 교수님이라고 장로님이시고요. 이분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가서 의료 봉사도 조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솔라 패널을 장착해줘서 전기도 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IT 교육을 해줍니다. 프로그램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지 교회를, 특히 선교사님들이 계신 현지 교회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혹은 2주일의 프로그램에 현지 계신 선교사님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 선교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IT 교육을 시켜주고 그 결과물들이 거기에 있는 선교지 학생들을 교육시켜주고 돌아오시는 이런 실질적인 프로젝트이죠. 이런데 또 말고 또 적정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셜 벤처인데요. 플로스코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도하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오기 전에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는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문제입니다. 특별히 선진국에는 고립에 대한 문제를 주고요. 특히 후진국에는 정말 교육이 자체가 아예 지금 부재돼 버리는 공황 상태에 있는데 이 플로스코프가 만들어낸 솔루션은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선진국에 은퇴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저희 이 팀에 서포트해 주시는 선진국 캐나다가 특히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젊으셨을 때 선교하셨던 분이십니다. 선교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를 보내시는데 온라인으로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교육을 하고요. 맞춤해서 교육을 하고 거의 입양하듯이 특별히 어느 한 학생을 입양하듯이 하루에 1시간씩 정해진 시간을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아이들에게는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선진국에 계신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달래기도 하면서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걸 하려면은 센터가 또 필요합니다. 현지 아이들,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르신들은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지 아이들이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센터에 둡니다. 그래서 센터에 컴퓨터를 세팅을 해주고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 시간 이 아이가 잘 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과 케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선교 자원을 계속해서 연결해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BTS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아프리카도 남아공이나 모로코를 중심으로 한류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세요. 이런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원격으로 이 선교적인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단기 선교 프로그램들은
기능적인 일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어떤 화장실을 지어준다. 그럼 화장실을 좀 지을 사람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지. 모집을 하고 그렇지. 예.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프로젝트형 음. 일이 많이 이제 단기 선교가 됐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사실은 단기를 완전히 하는 선교사보다는 프로젝트형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국 선교 전체도 이제 비자 거부 아까도 어디서 모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인간에 대한 감시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적하거든요. 이동 동선을.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옛날처럼 뭐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학교 다니게 하고 10년, 20년 하는 게 없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면 단기 선교가 사실은 더 이 시대의 선교의 대안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요소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인 거예요. 이제 뭐 디지털도 해보고 네. 접점 교육도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굳어져서 더 정말 사역의 일이 커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바이패스 개념으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그렇죠. 단기팀 위주로 사역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의 단기 선교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네.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이제 자신들이 하던 거 빼고 네. 자유롭게 한번 네. 미래의 단기 선교 모습을 한번 네.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5년, 10년 뒤에까지 내다보시면서. 네,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 1년 있으면서 네. 플루에 그 교환교수 있으면서 제가 멕시코를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미국에 있어 보니까 멕시코를 하루 만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가지고 프로젝트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한 며칠 정도 잠자고 오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한 것을 우리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뭐 남서울교회 화중무 목사님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제가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화중무 목사님 그 남서울교회가 성도들이 80%가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에 산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학교를 보면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뭐 백석대학교도 가깝고 다 요 주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단기 선교를 말 그대로 학생들 우리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난주에 요청한 게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스크, 그 다음 손 세정제, 간식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요청했어요. 이번 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 주는 게 제가 2018년도에 우리가 그때도 물품 사가지고 멕시코에 가난한 동네 갔거든요. 그거 또 동일한 거죠. 그게 여기 서울대학교까지 오면 돼요. 우리 센터까지 오는 게 단기 선교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한국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엘리트 지식인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 교육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또 필요한 거는 이들에게 관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한국을 알고 싶어. 근데 사실은 여기 인포메이션도 좋고 그렇거든요. 걔들을 데리고 가면은 그게 단기 선교예요.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졸업할 때 차에 태워서 우리가 카 준다라고. 그리고 졸업여행을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것도 멀리 안 갑니다. 제주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가까운데 광화도. 가보니까 제주도 같이 넘더라고. 펜션 빌려서 1박 2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효과적이고 좋았어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거는 여기 서울대학교 쪽에 30분 정도 한번 와요. 대중교통으로. 와가지고 CTS 한번 보여주는 거. 방송 한번 보여주면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 친구는 몰디브에서 왔는데 내가 다 보여줬어요. 한국 크리스찬 역사들을 히스토리를 다 해주니까 이게 너무 감동인 거야. 그래서 자주 오고 싶어요. 여기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기 그 가나 학생도 왔는데 앞으로 자주 초청하려고 그래요. 초청해서 다 보여주고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여기 카페 좀 있으면 생기는데 카페에서 대화하고 요 정도까지가 걔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들 필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친구, 한국 친구 사귀고 싶어요. 여기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걸 조직적으로 한다고 하면 청년부, 비전선교단 같은 경우도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여기 오세요. 한 2-30분 뭐 아니면 1시간, 뭐라도 1시간이거든요. 택시 타고 와도 돈 2-3만 원이면 올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값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와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한테
1대1로 또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 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는 100개국 이상 와 있으니까 웬만한 나라들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처음 듣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나라가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또 어디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쳐봤어요. 이 나이지리아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는 그 인구가 1억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한때는 또 뭐 군사도 최강국이고, 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대단해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애들 리더십이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 글로벌 감각을 한국에서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해외 가기 전에, 국내에서. 이들하고 다 사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조금씩 되돌아가거든요. 근데 IOS 회장이 가나 출신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가나 출신이 됐어요. 근데 물어봤어. 두 가나 친구한테 그리상 어디에 다 가까이 살더라고. 가나의 수도하고 가까이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야 되겠다. 가나에. 그러면은 그 다음 단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편지를 써 보내는 부분도 가능하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찍고 있습니다. 일종의 다큐죠. 다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가족들을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회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복음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은 가족들을 울어요. 한국에서. 이게 네.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네. 굳이 들고 가서 가족들을 모으는. 네네 모아가지고 그것도 호텔이나 좋습니다. 리조트나 빌려가지고 가족들 다 모아요. 그럼 친척들하고 다 와요. 좋은 계기가 초청해가지고 네. 그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집회가 돼요. 그럼 그 지역이 삽니다. 그 지역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네, 일이다. 굉장한 전략입니다. 좋은 컨택 포인트.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원래 산업혁명 할 때 1차 산업혁명이 뭐 물건 만드는 거고 2차가 뭐 이렇게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네. 단기 선교도 1차는 이제 피지컬적으로 가는 거 네. 오는 거였는데 네. 사실은 뭐 짧게 가고 뭐 짧게 오는 건데 그렇죠. 이런 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업그레이드해서 네. 단기 선교. 왜냐하면 SNS 같은 거를 소통을 하면 네. 옛날에 사실은 우리 단기 선교 갈 때 현지인한테 SNS 가르쳐주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잘 사용해서 네.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SNS로 보여주는 수도 있는 네. 또 이렇게 역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업그레이드한 단기 선교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네. 드는데 우리 그 CCC에서는 사실은 이제 동원 쪽으로 이제 옛날부터 많이 이제 청년들이 많이 갔는데 옛날에는 김종국 목사님도 막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막 감동이 됐는데 일어나시오. 네, 일어나라고 저도 그때 일어났고 근데 앞으로 미래 단기 선교를 동원을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좋을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저는 두 가지가 좀 합쳐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단기 선교가 이제 시대 바뀌었으니까 그건 의미 없어 이러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장점도 아직 있고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어떤 단기 선교의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한 번도 그 전에도 물론 가능했는데 한 번도 현지 리더십들하고 온라인 기도회를 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걱정도 되고 또 이제 서로 기도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몇 개 나라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 또 하나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 시간과 경비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도 있겠다. 저도 이제 세미나 하려고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는데 보통 세미나 3일짜리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계속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힘들고 도착하고 그 다음날 바로 막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면 또 이게 3일 동안 이분들도 막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3일 동안 다 해야 되니까. 입력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근데 이거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인포메이션 20시간 프로그램이다 이러면 한 15시간을 온라인 강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전략을 세운다든지 같이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가면 제가 만약 3일을 똑같은 시간에 있는다 그래도 여유 있게 3일을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분들도 입력하는 것도 여유 있게 입력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윈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사실은 단기 선교 가보셨죠? 네. 막 준비해서 가가지고 막 하고는 그렇죠. 돌아오면은 또 이쪽이 또 바쁘니까 이게 잊어버려요. 네, 연락해야지, 꼭 연락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가능해집니다. 코로나 덕분에. 네, 이게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그렇죠. 단기 선교하고 다시 돌아와도 또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니까 이 릴레이션십들이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들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언어 문제나 여러 가지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선교에 전통적으로 했던 선교는 많이 막히고 전통적으로 했던 방법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이것이 좀 더 우리가 효과적인 또 연속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지만 또 새로운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번에 이제 여행 시장이 죽으면서 여행 시장 중에 살아남는 여행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유럽의 무슨 섬인데 가상현실로 이제 이게 딱 쓰고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너무 작은 규모니까 양 뒤에다가 카메라나 동영상 장비를 넣어갖고 양이 가는 길에 이렇게 해서 촬영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합쳤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 비전 선교단의 그 프로그램을 가상현실로 만들어가지고, 그죠? 가상현실로 뭐 중동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뭐 유럽도 갈 수 있고, 뭐 더 오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 때는 그런 걸 한번 다 쓰고 현지 이렇게 체험해보고 가보는 것도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미래 비전 선교 어떨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청년들은 사실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뭐 주는 그런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런 이벤트나 뭐 그런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 단기 선교에 대한 이런 열망들은 사실 타협되거나 더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정영 선교사님 제시하셨던 정말 가상 세계와 이렇게 접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하우스 워십을 통해서 선교지를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끔 그 이전에 선교가 너무 멀었던 그런 중보자분들이 좀 체험할 수 있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삶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저희가 만들어 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교라는 것이 해외 여행보다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정말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 14일의 시간이 짧은 그 시간으로만 끝나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삶에 정말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김태균 선교사님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추장 자기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기업도 하셨고. 아프리카 추장이면 정말 엄청난 거예요. 파워를 가지고. 그쪽에 뭐 IOC 뭐 위원 뭐 협력도 하시고 아프리카 쪽에 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셨는데, 또 이런 진짜 미래의 단기 선교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려지는지, 본인이 만약에 현장 선교사로서 뭐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지, 제안서를 줘야지 또 한국에서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하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야기 관련된 것 중에 온라인 이야기가 되게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투임을 꾸린다면이니까요. 현지 온라인 사정이 안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특히 컴퓨터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M 컴퓨팅이 있어요. M 컴퓨팅은 본체 하나 가지고 5명이 네. 모니터 5개 쓰는 이런 건데 단기 선교팀이 이게 별로 비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세팅할 수 있으니 차라리 단기 선교팀이 이런 M 컴퓨팅을 갖고 오고 설치를 해주고 금방 한국 사람들 청년들 금방 설치합니다. 그리고서 뭐 기본적인 MS 워드라도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현지에 되게 혹시나 언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손을 눌러주고 이러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특히 그 텍스트를 뭐 워드 치는 거 연습을 뭐 성경 텍스트를 갖고 치게 하면 되겠죠. 네, 성경 말씀을 갖고 이렇게 치는 거야를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저녁이나 오후에 우리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또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가고 나면 그거를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센터에 설치해주고 하는 거죠. 혹은 뭐 또 선교사님들은 그곳에다가 와이파이도 교회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 되려면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프리카가 데이터 사용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하려면 일단 교회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예배 드리건 안 드리건 인터넷 사용하기로서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청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좀 기초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진짜 이게 단기 선교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면에서 또 중요하게 된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또 구체적인 가르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선교사 훈련에도 이 부분이 좀 도입이 돼서 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지만 좀 풍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내가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좀 그래도 좀 이 얘기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우리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부터. 네네. 저는 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왔다. 위기가 기회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 한국에 이주민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제 보통은 잘 알려지지 않죠.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다 있고 캄보디아 공동체, 몽골 공동체, 한국 안에 뭐 또 우리 교회처럼 다국적 교회, 다문화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뭐 태국 공동체, 굉장한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산, 송탄, 평택, 제주도까지. 그래서 선교의 개념이 완전히 바꿔라. 제가 그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이제 뭐 14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리서치를 해서 한국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주민들에게 그 나라 민족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200개국 이상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온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여기 기도를 여기서 했었어요. 그때가 카메룬 형제가 왔어요. 카메룬 중보기도 책을 가지고 세계 중보기도 책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니까 쫙 설명하니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카메룬 잘 모르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나라의 민족을 훑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을 우리 교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을 돕는 게 사실 그게 선교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알다시피 한국에서 얼마나 단기 선교 나가지고 교회 개척합니까? 건물도 지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거든. 그러면 와서 팀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 개척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단기 선교예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원래는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개척을 해주고 가요. 그걸 개척을 하는데 요즘에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카메룬 친구도 그렇고 개척을 하면 자기들 다 돕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난 너무 감사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하면은 자기 생각해요. 페인팅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겠다는 거야. 와서 자기들이 와서 돕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력도 돕고 이게 실질적으로 같이 교회가 현지인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에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구나. 지난번에 카메룬 우리가 지금 다국적 아이들 전도하러 가는데 유학생 같이 가요. 유학생이 카메룬 친구가 그 다음에 그 우즈베키스탄 몽골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팀이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야 이제는 현지인이 현지를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생들 많거든요. 아프리카의 신학생 오늘 아시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거야. 전도를.
그리고 예배 세팅도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고 같이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한국의 이주민 선교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미국에 가보면은 여기 LA 가보면은 멕시코 이런 교회 다 부흥되거든요. 저녁에 되면 다 그 교회 열심히 찬양해요. 그 한국 교회 빌려서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이주민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지금 동일하다고 봐요. 한국 이주민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있어요.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인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현지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탄자니아 친구가 와서 탄자니아를 설명하면 이게 또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우리는 배우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도 선교사도 있거든요. 인도를 잘 모르는데 인도 선교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우리 인도 유학생을 만나는데 날마다 문화적인 차이 때 어려워.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어려워. 근데 인도 선교사한테 딱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더라고. 우리는 이제 인도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우리 나미비아 훈련국장님이 GM에서 오세요. 그럼 우리 아프리카 또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아프리카 이해도가 되게 높아져요. 우리 아프리카 학생이 오는데 아프리카를 잘 몰라. 우리 사회자들이.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호 시너지가 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우리 유학생들하고 만나게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어떻게 하든지 같이 전략을 같이 하는 거죠. 아프리카 그러니까 선교사들, 아프리카 유학생들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 선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선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초기에 이제 우리 한국에 네.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죠. 네네. 1984년에서 1934년까지 한 490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왔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교육하고 의료 사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사람이다 인식이 가져갔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단기 선교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맨날 보여주는 게 퍼포먼스니까 이게 한류가 사실은 우리 한국 단기 선교의 어떤 그 열매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 교회 성가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가수들이 배출됐고. 또 우리 김태균 선교사님도 네. 그 좀 다 담아내지 못했던 말 중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에 출장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무서워요. 일단은 맞아요. 인상이 늘 심각하고 빨리빨리 가고 무언가를 직진만 하지. 그래서 인사를 서로 안 해줍니다. 근데 원래 외국에서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무조건 하이 뭐 그렇죠. 그냥 인사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봐요. 요즘에 보니까 아프리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그분들 옆자리가 갑자기 생뚱맞게 비어 있다든지 좀 그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좀 해주셨으면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현장에서의 변화를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10년도에 있었던 급격한 변화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보면 2016년을 기반으로 LTE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접촉하는 속도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비율을 제가 어느 한 특정 나라의 케이스를 빌려보면 2012년도까지 그 당시에 기준에서 조사했던 때는 전 국민을 조사로 인터넷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을 체크했을 때 16%였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은 옆 사람이 인터넷 쓰고 있으면 보는 것이 인터넷 경험입니다. 이게 전 국민의 16%였는데요. 2016년도에 LTE가 급격히 확산된 다음으로 16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정부 조사입니다. 63%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접촉하는 인터넷 경험자고요.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90%까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현지인들도 너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로 오면서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런 디지털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
신학대학에서 지금 열심히 동영상으로 강의들 많이 그렇죠. 올리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음. 밑에다가 이 자막만 자막만 달아주면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풍성한 자료들이 되겠다라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사실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나 뭐 특별히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혐오감도 좀 느끼는 마음으로 좀 거리를 뒀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가 좀 오픈 마인드가 되고 글로벌화 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또 들고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단에서는 또 우리 최호영 간사님 또 이제 하고 싶은 말. 네. 하고 싶은 말은 네네. 빨리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날이 어. 왔으면 좋겠는 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그쵸. 말인데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제한된 현실 안에서 저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 것과 같은 그쵸. 간 것과 같은 정말 현지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청년 사역의 그 후광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모색하고 고민해서 또 한국에서 그런 사역들을 또 감당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더 깊은 더 넓은 은혜들이 예비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함을 놓지 않고 저희 청년들이 기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사실은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을 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젊은 층들이 사실은 또 그냥 이렇게 어떤 자비랑 개념을 갖고 이렇게 현장에서 살고 근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초대한 것도 사실은 약간 이제 좀 서로 이렇게 우리 김철균 선교사님 같은 좋은 모델이에요. 자비량을 해서 자기 생활도 하고 또 방송도 기술도 교육도 현장에서 하면서 또 이렇게 청년으로서 이렇게 나가서 쭉 이렇게 했던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좋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또 청년 단체이시니까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좀 선교에 좀 지금도 사실은 뭐 마이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 평균 선교사의 중간 연령이 52세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조금 높았거든요. 현지인들은 17세 정도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조금 더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또 이렇게 청년 단체에서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단기 선교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장선 선교사님도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코로나 사태가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코로나의 임팩트가 좀 최소한 2, 3년 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포스트를 얘기하기보다는 뭐 missions in the midst of COVID 라든지 그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했던 이 코로나 가운데서의 선교가 코로나 이후에도 상당 부분 유효할 거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선교할 거냐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그 화두로 좀 던졌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이 모멘텀을 좀 유지해 줘야 된다. 선교 안 된다, 못 나간다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점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라든지 아니면 선교 훈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선교의 열정을 유지시켜주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우리 정영구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그 아주 가깝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커넥션 스쿨이라는 그 선교학교 프로그램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멘텀 유지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선교 현장하고
떨어져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과 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기도회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 선교 현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요즘은 현지 사역자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1차로 한 3천만 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모금도 잘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게 긴급 구호 자금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로 저희가 좀 모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작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과의 그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라. 아까 저희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도 지금 이거 되냐 안 되냐 아니 해봐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저희도 뭐 해보기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해보자. 그래서 뭔가를 시도해서 잘못됐으면 뭐 잘못된 이유를 갖고라도 또 개선할 수 있으니까 시도해서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선교의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저희 팀하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하나 시작하기로 한 것이 각 나라별로 기도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몇몇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카자흐스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카메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별로 아니면 좀 퉁쳐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좀 이 선교 관심자들을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뭐 처음부터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연결되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회 모임 온라인으로 할 때 온오프라인 병행할 생각인데 온오프라인으로 할 때 참여를 하게 하고 나중에 그쪽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헌신자가 되는 거고 이쪽에 무슨 필요가 생겼다. 이러면 이분들이 키맨이 돼서 후원자도 찾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교의 관심자 그룹들을 모으는 그런 작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 생각 못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것과 코로나 때 경험했던 이 새로운 것들을 플러스하면은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코로나 어렵지만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저희도 선교사님들 중에 확진자가 있고 어렵게 다들 사투를 벌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선교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 중에서 진짜 코로나 이후로 해야 될지 코로나 안에서 해야 될지 사실 좀 우리도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쨌든 너무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느낌은 저희가 좀 세미나 팀을 하나 만들어갖고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좋습니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뭐 디지털 얘기도 했고 교육에 대한 적정 교육, 그다음에 관계를 더 넓히는 단기 선교, 또 유학생들, 이주민들, 또 우리가 더 글로벌하게 돼야 될 부분들 여러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KWMA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포럼, 또 미니 특강, 그다음에 토크쇼, 그다음에 다큐, 특별 기획 프로그램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좀 없다 그래서 슬기로운 고국 생활이라고 하는 편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앞전에 또 유엔에서 계셨던 우리 목사님의 경험을 통한 뭐 비자 문제 얘기도 했었고 또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다음 강의는 이제 또 우리 MK들 이야기들 또 원로들에게 좀 지혜를 물어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평창 포럼이라고 해서 60개의 주제의 어떤 특강들이 좀 7분 유튜브 형식으로 이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죠? 이번 주죠. 그래서 목금 예, 이게 좀 모여지면 선교사님들에게 더 풍성한 또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KWMA에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저희 KWMA 홈페이지 안에 코로나19 들어오시면 포럼, 미니 특강, 그다음에 토크쇼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시면 저희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고 이것도 글로 네, 올라가요. 올라가죠. 예,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방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방송 이후에 애프터 모임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교육도 방송 이후에 관계되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방송에 대한 요게 진행이 되면서 또 이런 방송 특강으로 뭐 기술 특강 같은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또 단기 선교도 단기 선교를 얘기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특강이나 이렇게 계속 발전시키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속 얘기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서 나중에 저희가 한국 교회에다 코로나19 이후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드리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